트리플 다이아몬드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경 없는 맨정신 약사 남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태형님도 정말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진주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 강의를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시죠? 네. 제 공부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이 올 것 같아가지고 확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맨정신 약사 남영환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은 제가 했던 숙취 해소제 처음 들어보십니다. 네, 저희 숙취 해소제의 파우치 사진, 숙취 해소제 이름이 맨뜻입니다. 그래서 먹고 맨정신자라 뭐 그런 말도 있지만은 남자 정신, 그다음에 우리 뭐 스포츠맨 정신, 그렇죠? 다른 그 스포츠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직업 정신. 그래서 제가 이제 맨정신 약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직업 정신을 가진 약사다, 그런 의미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때 10년 전에 했던 숙취 해소제 제조업이었죠. 제조업의 그 사업에 이렇게 좀 실패를 하면서 아직도 저희 집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8만 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항상 가슴이 저려들죠. 그래서 이것을 꼭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계기가 됐던 게 이 맨정신 숙취 해소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직 약사로서 이제 오늘 이번에 출시될 마이 웰니스 대학에 대해서 제가 약사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백설공주, 그렇죠? 백설공주 김미정님인데 많이 보셨죠, 근데 저는 아마 처음 뵌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건데, 근데 김미정님은 25년 전의 얼굴이고, 그렇죠? 저도 25년 전의 얼굴은 저는 오히려 더 젊어졌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오히려 30년이 지났는데 얼굴이 더 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김미정 리더의 미인이죠. 우리 백설공주. 그런 미인과, 여러분 미인과 책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잠이. 뭐 미인은 잠꾸러기 뭐 그런 말도 있고, 배고자. 배고자. 미인은 같이 배고 잔다 뭐 이런 공통점도 있겠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바트 브레이브 디저브드 페어. 저희 고3 때 영어 선생님 항상 이 문구를 이야기하면서 논밭을 이렇게 잘 그래서 이 문구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논밭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용감한 자만이 미의를 얻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책과 미의는 용감한 자만이 얻을 수 있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번째 책을 제가 아메를 통해서 쓰게 됩니다. 우리 저 김미성님들은 국문과 석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리 잘 써도 자기는 책을 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남들이 자기의 그 글을 이렇게 읽는 게 무서워서 쓰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용기가 없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쓰기 시작하면 무조건 하다 보니까 결국 8번째 책을 같이 쓰게 되거든요. 최근에 썼던 책이 이렇게 국경 없는 영양 관리.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국경 없는 영양 관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우리 어떤 사진이겠습니까? 그렇죠. 보리같이도 보이고 밀 사진입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영양 관리의 이제 표지 사진으로 이 밀 사진을 제가 넣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이게 옛날로 밀의 이제 고대종은 이 키가 키가 큰 대신 잘 쓰러지죠. 쓰러지니까 이 재배가 잘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개량이 돼가지고 현대의 이제 밀은 이제 아주 작습니다. 작은 대신에 잘 쓰러지지 않죠. 그러니까 잘 자라겠죠. 개량이 잘 자라는 대신에 이 외소종 현대의 밀은 흡수가 잘 되고 그만큼 섬유질이 없다 보니까 흡수가 잘 되고 옛날 고대종은 아주 이제 투박하죠. 투박하니까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옛날 밀에서 현대 밀로 개량이 됐는데 그게 오히려 더 생산 많이 되는 반면에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기아로 못 먹어서 이렇게 죽는 사람이 없는 대신에 어떻게 돼요? 당뇨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사진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의 접경지대에 있는 이 밀 농장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세계 한 25%의 이제 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죠? 수출을 못하고 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밀을 잘 공급을 받았던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죠? 당뇨병으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래서 밀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농작물로 이렇게 되었다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죠? 그래서 이제 국경 없는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와 나라의 이제 국경 뭐 그런 국경도 말이 되겠지만은 사실 앞에서 우리 강의 있었죠. 우리 장과의 피부와의 국경 그 경계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 이 사진은 10년 전의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최소한의 영양소는 지구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기와 같은 물질이어야 된다는 본문 중에 있습니다. 노안에 약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약대 이렇게 입학했을 때 사실 우리 이제
압력고선을 치자면 지금부터 수동이었는데 수능 치고 들어갔을 때 그 감독관이 막았어. 학부형을 못 돌아간다고. 아, 이 사람 학부형이 아니고 학생이다라고 감독관을 말하고. 노안의 약대생 그때부터 안녕하세요. 맨정신 강사 강량환입니다. 오늘은 맨정신 TV 세 번째 순서로 젊어지는 기술편입니다. 젊어지는 기술이 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로병사의 비밀 젊어지는 기술편에 이렇게 출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때 그 주제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라 이런 주제였죠. 먼저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때 사진인데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이 사진은 초등학교 졸업식 때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아이가 졸업식 때 맨 뒤에 서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통과 학부모들이 서 있으니까 뒤에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하시면서 총각 소리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중3 때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멈춰버리고 있죠. 그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됐어. 그런 노안의 그런 대명사였죠. 그래서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학생 약대로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온 줄 알고 이제 그랬던 약대생이었습니다. 저 얼굴 중3 때. 제가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했던 그 제목은 이제 젊어지는 기술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젊어지는 기술이 있느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희정 리더와는 100번의 선 이후로 안 섰던 마지막 선에 그래서 김희정 리더는 첫 선이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했던 약국 이름이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약부로 전혀. 하였거든요. 그래서 의약부는 2000년에 시작했는데 그 전에 99년도에 처음으로 약국을 했던 이름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조제를 이미 조제가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있어.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약국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했던 약국이었는데 의약부는 위대했어요.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병원이 하나.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셨던 교인이라고 많이 오셨던 분들이 한 분도 안 오시게 됐죠. 그래서 2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있는 대로 그렇죠? 약국을 이전하죠. 그때 약국 이름이 함서방. 주로 제가 함서방이 아니고 저는 강서방입니다. 황서방이라는 이름을 돈 주고 지었어요. 그것도 돈 주고 지었다고 놀랐을 건데 20만 원 주고. 누를 황 깃털서 찾을 빵이죠. 누른 땅의 기운이 깃든다. 약초의 기운이겠다. 뜻은 좋았으나. 단약에 대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약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니까 그 옆에 있는 병원이 4차선 아까부터 4차선인데 맞은편을
무단횡단을 해. 끝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2년 만에 배움을. 저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제도가 바뀌고 병원이 옮겨가고. 그래서 저는 참 더 회의를 많이 이렇게 돼요. 저는 열심히 하려고. 제도와 환경이 바뀌니까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전문직의 한계를 많이. 이 전문직 우리 오늘 그 임찬수 비대님 의사분이죠. 저는 약사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공간을. 우리 변호사, 우리 세무사 이런 분들은 회계사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문과의 전문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뒤에 특히 사무장이 이렇게 하고 자기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과 계통의 의사와 약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 한계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서 이 항소학 약국을 마지막 폐업을 하면서 제가 했던 사업이 이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자. 했던 게 맨정신, 앞에 봤던 맨정신 숙취 해소제. 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었던 이름이 맨정신이었죠. 그래서 너무 효과도 좋았고 이름도 좋잖아요. 근데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광고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죠. 제품보다는 유통 광고가 더 중요해.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꿋꿋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백설공주 김미정이더라고. 그래서 다짐을 했겠죠. 저 사람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라도 뭐라도 준비를 해야지. 그때 그러고 있을 때 그렇게 했던 사업이 이 건강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 사업을 김미정이 하게 됩니다. 올해 25년째. 우리 앞에 우리 아들 강태훈 리더가 태어나고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때 처음으로 뱃속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듣게 돼요. 그때 이런 미팅에 이제 왔을 때가 눈이 엄청 왔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안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같이 가고 있는 우리 김민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갔던 자리가 있을 장소입니다.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참 아멘 대단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편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던 아멘 사업이 저희들이 트리플 다이아몬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멘 사업에서 이런 아멘 사업 일종의 교육 사업이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맨정신 숙취 해소제 그 파우치 8만 장이 집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이 사업 그 강의 속에서 뭘 배우는가 하면은 큰 꿈을 뭐죠? 기록하면 이루어진다라고. 그래 기록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막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집에 있는 파우치가 생각이 나요. 8만 장이 기록이 아니라 인쇄가 되니까. 그래서
저 기록된 인쇄가 된 저 맨정신이 나의 꿈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약국을 하게 됩니다. 맨정신 약국이라고. 그래서 그 맨정신이라는 이걸 일단 알려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일 광고 효과가 좋은데 약국을 차립니다. 그래서 저 고속도로 IC 앞에 근데 그것은 상당히 그 광고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천 IC 우리 지금 어떻게 우주청 그죠? 항공우주청이 이제 사천에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사천 IC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사천 IC에 넣기 위해서 무조건 넣으면은 횡단보도를 써야 됩니다. 신호등, 신호등이 걸립니다. 바로 눈앞에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광고 효과는 너무 좋은데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너무 광고 효과 중앙선 신분. 이를 매수 보면 너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년 만에 맨정신 약국은. 근데 지금도 인터넷상에도 아직도 이 사진은 떠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네, 저는 이 맨정신이 아까처럼 뭐죠? 직업정신을 가진 약국이 하는 약사가 직업정신을 가진 약사가 하는 약국인데 사람은 아무도 그리 생각 안 하고 진짜 맨정신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이 약국도 할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아내가 했던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겠죠. 그래서 저는 맨정신을 알리는 게 저희 꿈이니까. 그래서 그 아메이 사업에서 큰 꿈을 가지라면서요. 기록하면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래서 큰 꿈을 일단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만은 어떻게 해줘? 평화를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미성 DD가 때리면 맞고 이런 걸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평화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뭘까 했더니 세계 평화상, 노벨 평화상이. 그래서 내가 이 노벨 평화상을 꿈꿔야 되겠다. 라는 꿈을 이 아메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약국을 하게 됩니다. 노벨 평화 약국이라고. 그래서 누가 노벨 평화상을 줄 겁니까, 죠? 그래서 아무도 안 줄 거니까 일단은 또 이름을 가지고죠. 간판을 내거는 거죠. 노벨 평화 약국 간판을 내고 지워지지도 않아요. 벌써 9년째 이 약국. 다행이다. 노벨 평화 약국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름을 잘 지었다고. 그래서 많이 했어요. 저 이름이 생기기까지가 25년의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봄이 오면 반갑지 않은 손님, 황사도 의뢰껏 같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봄철 한 달 중 평균 26일은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는 셈이라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속 중금속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이런 일상의 오염물질이라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강영환 씨는 의약품 절제를 권하는 약사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의 경우 고객이 원해도 많은 양을 팔지 않는다. 그 자체가 항물질이 우리 몸에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량 복용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강영환 씨는 세포와 환경 호르몬에 대한 책을 노벨평화약국을 막 개업을 했는 거죠. 우리 KBS 생로병사 제작팀이 와가지고 출연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약국을 하면서 그처럼 우리 어떻게 해요? 장이 안 좋으면은 아토피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어도 아토피가 생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산균을 이렇게 권하게 되죠. 그래서 유산균을 그랬는데 효과 있는 사람도 있고 효과 없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정말 사람에 따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이런 유산균 하나를 먹더라도 개인 맞춤형 유산균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이제 약국을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 누구나 현대인들은 누구나 만성 질환을 다 앓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아토피 또 이제 만성 질환이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약도 드시는 분이 많고 계시죠. 그런 만성 질환을 다 앓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만성 질환을 앓고 있죠. 여기서 좀 밝히긴 좀 하지만 좀. 그래서 우리 이제 백설공주에 대한 상사병을 앓고 그래서 우리가 약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앓고 있는 만성질환 거기에 대한 개인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 저희 아까 우리 아들 우리 강태웅 리더의 정말 벨기에 겐트 대학교의 분자 생물학과를 졸업을 하면은 아까 연구소의 연구원들 보셨죠? 가지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아메를 통해서 아메 사업자가 되는 게 더 낫지. 변을 평생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그래서 복학을 유보를 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딸 부모님은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졸업했죠. 저희 아들은 저희들과 같이 아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경 없는 영양기구 가족이 아미를 통한 저게 미래상점 1호 노벨평화약국의 한국아미 미래재단의 미래상점 1호 컴페쇼를 통해 가지고 김미정 리더도 그렇고 저희 강태웅 리더 저도 아메 사업을 통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연금성 소득을 자기의 부수적인 소득이죠. 제가 아메 약국 소득 외에도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이 소득으로 세계 아동을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국경 없는 영양 기부 가족이 됩니다. 자, 이런 게 과학적으로도 아주 일리가 있는 어떤 긴가 하면은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엘룩스라는 미국의 의사분이죠. 자, 이분이 선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그런 게 논다는 거죠. 치유를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뭐 예로 들고는 우리 몸에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우리 뭐 쉽게 말하면 교감성이 왔을 때 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흥분되고 우리 가립구, 우리 몸을 이렇게 암을 일으키는 가립구는 높아지고 림프구, 암을 억제하는 림프구는 낮아지는 거예요. 몸이 망가질 수 있다. 근데 부교감신경 반대로죠. 편안합니다. 근데 편안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 가립구보다는 림프구가 올라가죠. 그래서 암을 억제를 하고 하는 그런 림프구는 올라간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도 거꾸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은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흥분한다는 것은 이게 공포. 그다음에 롤러코스터 위에 올라갔을 때 아주 흥분되고 공포스럽잖아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사랑을 느꼈을 때죠. 사랑을 느꼈을 때,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런 느낌. 흥분. 그래서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보고 있을 때 사랑을 고백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때 빨리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알아가지고 우리 이제 김병희 기자를 만났는 건 모르겠지만 농담입니다. 자, 여하튼 선행을 하게 되면은 몸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치유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먼저 유기농의 건강기능식품으로 개인의 건강과 연금을 구축하고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국경을 넣은 우리 이제 아메이 사업이 정말 국경으로 국제 사업도 가능하잖아요. 국경을 넘은 인류에게 영향을 기부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개인의 몸이 부교감 신경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헬프사이라는 거예요. 헬프사이. 헬프사이라는 그런 최적화가 된 긍정적인 상태로 우리의 몸이 질병으로부터 방어가 되니 21세기의 초고령화 시대에 이만한 건강한 노후 대책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직 약사의 건강한 노후 비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는 비법이란 제가 약국을 하고 있으면 저격을 준 상태. 결혼을 했냐라고 지금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 보니까 결혼했어요 선생님.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후 비법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젊게 살 수 있는 비법이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근데 그 선행을 베푸는 게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통한 것은 부수적인 전발 연금 소득을 구축을 해가지고 했던 그 소득을 가지고 하니까 내 몸도 건강해지고죠. 어떻게 해요?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다고 바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행에 대한 치유력을 가지고 그 젊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 100일 때 사실.
노안이었다. 그래서 이 책의 부록이 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록이 반인데, 근데 부록이 질환별 추천 영양소, 그래서 맨정신 약사의 셀프 건강 상담소로 해가지고 제가 79개의 질병에 대한 질환별 추천 영양소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이웰리스 랩이 출시가 되더라도 사실 권고 사항으로 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설명을 다시 소비자한테 아니면은 그런 분들한테 사업자가 다시 이렇게 학시를 줘야 돼. 그래서 그런 학시를 주기 위해서는 질환별 추천 영상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미리 웰리스 앱이라고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 창고용 약국, 쉽게 말하면은 마트, 큰 대형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약을 진열을 싹 해놓고 어떻게 해요?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이 약을 그냥 옮겨 담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산대에 와서 그냥 계산을, 그때 약사가 있겠죠. 그게 생겼습니다. 1호점이. 그래서 약사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아주 이것은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아주 이제 오남용이 되겠죠. 의약품 오남용이. 이렇게 그런 저 창고용 약국뿐만 아니라 이 저 5,000원짜리 모 편의점입니다. 5,000원짜리 영양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이런 편의점에서도 누구나 지금 팔 수가 있는 거죠. 건강 보조식품을 오픈이 완전히 됐습니다. 아까처럼 의약품이 창고용으로 이 된 거는 상당히 엄청난 획기적인 엄청 큰 변화가 아마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5,000원짜리 영양제도 출시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약사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실 분, 약사분도 계실 건데, 저는 아메이 누트라이트를 25년간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든든하죠. 누트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최근에 올 1월 달부터 최근에 약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약사가 자동 포장기에 소분 건강 기능식품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다. 그게 약사법이 개정이 됐죠. 올 1월 달이죠. 이때까지는 조제는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를 하는 게 건강 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약사가 임의로 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 보조식품을. 그렇죠? 근데 자동 포장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 포장기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명이 다 적혀져 있어야 된다. 한 팩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 어떻게 해요? 맨저 팩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뒤에. 뭐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약국에서 임의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올 1월 달부터 개정이 됐죠. 이것은 사실 좀 엄청난 건데, 뭐 엄청난 거 하면은 이게 이제 한국암이 마이팩,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AP에 가면은 마이팩을 신청을 하면은 개인 맞춤형 영양제를 처방을 조제를 할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자기가 조제를 안 하지만 한국암에이가 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는 게 뭔가 마이팩입니다. 그것은 약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약사 자격증이 없어도 그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게 바로 개인 맞춤형 처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의사도 할 수 없습니다. 조제를 할 수 없어요. 건강보조식품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요? 마이웰리스 랩을 통해서 마이팩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약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 의학계가 그리고 우리 건강보조식품의 시장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기회다. 누가 5천짜리 건강보조식품을 사 먹겠습니까? 사 먹는 사람이 있죠. 근데 더 고급스럽고 더 좋고 더 검증된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사 먹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고죠. 그게 이제 이게 누틀라이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그런 우리 약국에서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으로 조제를 하잖아요. 그걸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죠. 근데 그 매일 먹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로 만들어진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의약품이 아닌데 지금 의약품을 떠나서 우리가 매일 먹는 건강 기능식품이 그 뭘로 만들어지니까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당연한 건데죠. 이 설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누틀라이트다라는 것만 소비자들하고 일반인들한테 설명만 하면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이 웰리스 랩과 플러스 어떻게 해요? 마이팩. 이게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조제를 여러분들이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야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시스템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필요가 있죠.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자, 이 강의가 좀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직 약사로서 여태까지 이렇게 경험을 통한 앞으로 다가올 어떻게 개인 맞춤형 건강보조식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저는 충분히 어떻게 좀 우리 누틀라이트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5,000원짜리 건강보조식품 참고액 약국이 이렇게 들어와도 이 누틀라이트에 대한 자부심과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따라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말을 따라서 그 누틀라이트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함께 이 안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